35년 동안 알렉산더와 저는 웃음으로 가득한 집, 사진 앨범에 새겨진 추억, 세상을 밝히는 손주들의 기쁨까지 함께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삶을 멈췄습니다. 초창기의 활기는 단조로움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침은 식탁의 반대편 끝에서 커피를 마시며 침묵으로 가득했고, 저녁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대화는 예측 가능한 각본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는 질문에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서로의 진심이 담긴 대답이 뒤따르는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집을 공유하긴 했지만 마음은 아니었죠. 어느 날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불안한 밤, 저는 옆에서 알렉산더가 코를 골고 있는 동안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한 온라인 포럼에서 커플들이 관계를 되살리기 위한 색다른 방법을 논의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파트너 스와핑. 언뜻 보기에는 터무니없고 무모해 보였습니다. 누가 기꺼이 그런 혼란을 결혼 생활에 끌어들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생각은 불이 난 후의 연기처럼 제 마음속에 남아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가운 토스트와 미지근한 차를 마시며 망설이다가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알렉산더, 제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마를 찡그리며 신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제가 읽은 내용을 설명하자 그는 표정을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신문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가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는 듯 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정말 이게 필요한 거 맞아요? 그는 의심이 섞인 조심스러운 어조로 마침내 물었습니다. 그의 말은 수년간의 무언의 좌절과 두려움으로 무거워진 채 우리 사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인정했습니다. 제 손이 냅킨 가장자리를 신경질적으로 비틀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일상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처음 사랑에 빠진 이유를 떠올릴 수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 자신을 벗어나면 서로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의자의 뒤로 기대어 곧 다가올 두통을 막으려는 듯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갈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교차하는 것이었죠. 마침내 영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지나자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요. 그렇게 몇 주 동안 우리는 고심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끝없는 토론을 하고 서로의 약점을 들추며 논쟁을 벌이고 필요성에 의해 잠정적인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우리 둘 다 우리 결혼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과 불안의 밑바닥에는 연약하지만 끈질긴 희망의 빛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관습의 반기를 드는 이 행동이 우리 안에 오랫동안 묻혀있던 무언가를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도약을 결심했습니다. 같은 포럼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커플인 그레고리와 올리비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프로필을 보니 우리가 갈망하는 것과 같은 쇄신을 추구하는 모험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메시지가 점점 더 빈번해지면서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체된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슴을 갉아먹는 떨림과 연약한 낙관주의의 실타래를 붙잡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 집에 먼지처럼 내려앉은 조용한 절망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저녁은 어색하게 시작되었고 무언의 긴장감이 공기에 짙게 깔렸습니다. 그레고리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방 안을 돌아다니며 크리스탈 잔에 와인을 따라주며 고요함을 무언가로 채우려는 듯 불편함을 달랬습니다. 그의 매력은 부인할 수 없었지만 마치 자신의 긴장을 감추기 위한 연기처럼 억지로 느껴졌습니다.
그 옆에서 올리비아는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무릎을 꿇고 손가락을 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그레고리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표정은 불안과 조용한 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와 저는 방을 가로질러 시선을 주고받다가 잠시 눈을 마주쳤다가 흩어졌습니다. 우리 둘 다 말을 하지 않았지만 질문은 우리 사이에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걸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대담하고 스릴 넘치던 아이디어가 이제는 무모하고 심지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통제는커녕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의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날씨, 기내의 소박한 장식, 안전하고 중립적인 모든 것에 대한 정중한 잡담으로 대화가 잠시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주제가 깊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업무 스트레스를 언급했고 또 다른 사람은 노화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날 것 그대로 솔직하고 취약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두려움, 욕망, 후회 등이 우리 사이에 열린 공간으로 쏟아져 들어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은 진한 초콜릿 케이크가 디저트로 나왔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낯선 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공기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었고 표면 아래에는 기대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연결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취약성을 공유하며 엮어진 연약한 인간성의 실타래를 이 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짝을 이룰 때가 되자 그레고리가 제게 다가오자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고 그의 손길은 따뜻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잡았고 그가 저를 복도 아래 침실 중 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우리 뒤에서 알렉산더와 올리비아는 나무 바닥에 닿는 부드러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다른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레고리와 함께 있는 것이 초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의 존재는 카리스마 있고 위압적이면서도 기묘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피부를 스칠 때마다 전적으로 쾌락 때문은 아니었지만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짜릿하기도 했지만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그의 키스는 마치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는 것처럼 주저하고 거의 경건했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부드러움이 있었고 그 부드러움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얼마나 관습의 테두리를 벗어났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잔소리 같은 잘못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다른 방에서 알렉산더와 올리비아는 다른 차원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친밀감은 순전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이고 심오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어조로 대화를 나누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숨겨왔던 자신의 모습을 공유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엄마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뱃속에서 자라나는 생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하는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열심히 경청했고 과거의 실수에 대한 죄책감과 결혼 생활에서 더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갈망에 대해 털어놓자 평소 내성적이었던 그의 태도가 녹아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위안과 이해, 그리고 어쩌면 구원을 찾았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온 그레고리는 잠시 멈춰 서서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낮고 안정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진실은 단순한 예, 아니오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좀 달라졌어요. 나는 속삭이듯 겨우 속삭이는 정도의 목소리로 마침내 인정했다.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내 얼굴에서 머리카락 한 가닥을 털어주었다. 다르다고 해서 항상 나쁜 건 아니잖아요. 어쩌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밤이 깊어지면서 설렘과 불안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남은 것은 미지의 세계로 함께 발을 내딛는다는 공통의 발견감뿐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을 때 우리 중 누구도 전날 밤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너와 알렉산더가 제회하는 동안 창문 사이로 햇살이 들어와 거실 바닥에 황금빛 줄무늬를 드리웠습니다. 두 사람 모두 피곤해 보였지만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간 듯 한결 가벼워 보였지만 그 안도감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둘 다 알지 못했습니다. 어땠어요? 엘리너가 침묵을 깨고 부드럽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고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머뭇거리며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손으로 훑어보았다. 그 제스처는 너무나 익숙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그녀에게 낯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다르죠. 마침내 알렉산더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어조는 정돈되어 있었지만 후회, 안도감. 하지만 좋아요. 올리비아는 제가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얼마나 연결되고 싶은지 상기시켜 주었어요. 엘리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흡수했다. 그녀는 더 물어보고 싶었고 그가 말한 다르다와 좋다의 의미를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지만 대답하기 전에 올리비아가 현관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손은 자신을 안정시키려는 듯 꽉 쥐고 있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올리비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요청이 아니라 간곡한 호소였습니다.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고 있던 그레고리가 몸을 고추세웠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올리비아를 향해 고정되었고 그의 이목구비에는 의심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의 어조는 연약한 평온을 칼날처럼 자르며 물었다. 올리비아는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는 듯 입술을 벌리며 머뭇거렸다. 그리고는 여과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말을 서둘러 쏟아냈다. 나 임신했어요. 방이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동안 바깥에는 얕은 숨소리와 희미한 바람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자 그레고리가 폭발하듯 목소리를 높이며 공허함을 채웠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한테 말 안 했어? 무서웠어요. 올리비아는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다. 감정의 무게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지 몰랐어요. 모든 게 너무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그레고리는 배신감이 번쩍이는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주먹을 옆구리에 꽉 쥐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복잡하다고요? 나한테 이런 걸 숨기는 게 괜찮다고 생각해?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며칠 됐어요. 올리비아는 더듬거리며 그의 눈빛에 움츠러들었습니다. 당신을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맹세해요.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레고리와 올리비아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또 다른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알렉산더가 목을 가다듬고 속삭이듯 간신히 속삭이는 목소리였지만 모두를 침묵시키기에 충분한 무게감을 지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올리비아를 안다. 과거부터. 모든 시선이 그를 향했고 혼란이 파도처럼 방에 파문을 일으켰다. 엘리너의 심장은 가라앉았고 뱃속에 두려움이 고여 있었다. 그녀는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간신히 무슨 말이야? 라고 외쳤습니다. 알렉산더는 죄책감이 얼굴에 새겨진 채 한숨을 쉬었다. 그는 엘리너의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바닥에 집중하며 마치 그곳이 탈출구가 될 것만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년 전 우리가 만나기 전에 올리비아와 잠깐 사귄 적이 있어요. 저는 헌신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를 끝냈어요. 포럼에서 그녀의 이름을 봤을 때 알아봤지만 글쎄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레고리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알렉산더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넌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어. 나한테도.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어? 그건 상관없는 일이었어. 알렉산더는 방어적으로 손을 들어 반격했습니다. 수십 년 전의 일이고 후회하는 실수였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를 괴롭히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수십 년 전 그레고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침을 뱉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나한테서 숨겼다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요. 엘리너는 자신을 둘러싸고 쏟아지는 폭로에 압도되어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시작된 밤은 이제 무너져 내리는 카드의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비밀의 비밀, 진실의 진실.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35년을 함께 보낸 남자와 지금 눈앞에 서 있는 낯선 남자를 화해시키려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비난과 눈물의 폭풍 속에서도 올리비아의 조용한 흐느낌이 소음을 잘라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에 파묻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일을 고쳐야지 파괴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녀의 말은 아이러니로 무거워진 채 허공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고친다고요? 그들은 정반대로 행동했고 존재조차 몰랐던 상처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되찾으려 했던 친밀함은 오히려 그들의 기초에 균열을 드러냈고 그 균열은 전체 구조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엘레노어는 감정에 휩싸여 흔들리긴 했지만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많은 진실이 밝혀질 수 있지? 그녀는 다른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답이 없는 채로 계속 이어졌고 그 뒤에 침묵 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밝혀진 사실의 무게가 모두를 짓누르고 있었고 그 거대한 무게에 숨이 막혔습니다. 각자 각자의 짐을 짊어지고 있었다. 엘리너의 무너진 신뢰, 알렉산더의 묻혀있던 죄책감, 올리비아의 판단에 대한 두려움, 그레고리의 배신감. 취약성에 대한 실험으로 시작된 이 실험은 사랑과 신뢰, 관계가 감히 인정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통해 햇살이 계속 쏟아져 들어와 부서진 삶의 조각들을 비추는 동안 그들 중 누구도 어떻게 또는 다시 모든 것을 다시 합칠 수 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엘리너와 알렉산더는 그날 밤의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무거웠는데 분노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일과 그 일로 인해 드러난 결혼 생활에 대한 무언의 인정 때문이었습니다. 무관심에서 비롯된 회피가 아니라 입 밖으로 내뱉으면 둘의 관계에 남은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것처럼 두 사람 모두 연약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비밀의 무게가 두 사람을 짓누르자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 평온한 외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황혼이 하늘을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이던 어느 날 저녁, 엘리너는 식은 차가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알렉산더가 엘리너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그녀와 함께 앉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그녀가 놀라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듯 신중하고 조심스러웠다. 한참 동안 둘은 말을 하지 않았다. 냉장고에서 희미하게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정적은 팽팽하게 흘렀다. 우리가 거의 모든 걸 망칠 뻔했어요. 엘리너가 마침내 후회로 떨리는 목소리로 낮게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손대지 않은 차에서 피어오르는 증기 소용돌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무겁고 부인할 수 없는 채로 허공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안 그랬어요. 알렉산더가 잠시 멈춘 후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몸을 숙여 팔꿈치를 테이블에 얹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요점일지도 모르죠. 신뢰가 얼마나 허약할 수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르죠. 엘리너는 눈을 들어 그의 눈을 마주보며 비난이나 판단의 흔적을 찾으려 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갈등하는 감정에 거울인 취약성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녀는 속삭이듯 간신히 속삭이는 목소리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말이 안 되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건가요? 믿어야 할 것 같아요. 알렉산더가 흰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인정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우리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에 대해요. 알렉산더의 솔직한 대답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을 자극하며 그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그 무모한 결정 하나로 인해 수년간의 일상과 안일함 속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원망과 오해의 층을 벗겨냈습니다. 그들은 해결되지 않은 논쟁, 포기한 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무거워지는 침묵 등 오래된 상처를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진정으로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아픔을 이해했습니다. 엘리너는 눈물을 흘리며 예전에 우리가 그리워요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한 팀이었던 것처럼, 어떤 일이든 함께 맞설 수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던 때가 그리워요. 저도 그렇습니다. 알렉산더가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가로질러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그녀가 손을 뗄까 봐 두려운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가 손을 떼지 않자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이미 찾았을지도 모르죠. 엘리너는 그를 바라보며 수년 전 사랑에 빠졌던 남자,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곁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남자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세월은 두 사람을 변화시켰고 지금까지 둘 다 완전히 인정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들을 닳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수의 무게 아래에는 여전히 죽기를 거부하는 희망의 불꽃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어요. 엘리너가 마침내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낭비하지 말자고요. 알렉산더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꽉 쥐었다. 함께라는 말에는 단순함을 넘어서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거의 이를 뻔했던 것을 다시 세우겠다는 서약이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부부는 결혼 생활의 균열을 메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작은 제스처가 화해의 행동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엘리너가 좋아하는 꽃으로 깜짝 선물을 하고 엘리너는 알렉산더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관계의 풍경을 탐색하는 법을 배우면서 대화가 더 쉬워지고 경계심이 줄어들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도 있었고 상처가 항상 남아있음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회피 대신 솔직함을, 고립 대신 연결을 선택하며 함께 그 순간들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유대감은 강화되었지만 서로가 가진 지식으로 인해 복잡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은 그림자처럼 남아있었고 공유된 비밀은 둘 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묶었습니다. 죄책감만이 그들을 짓눌렀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결혼 생활이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깨달음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그 생각은 불안하고 두렵기까지 했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드러운 달빛이 비치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던 엘리너는 알렉산더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일을 잊을 수 있을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그녀가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니면 항상 거기 있을까요? 알렉산더는 잠시 침묵하며 천장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극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닐 수도 있죠. 어쩌면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상기시키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목표일지도 모르죠. 엘리너는 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연고처럼 몸에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희미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이 함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하고 잠정적인 희망 말입니다. 잠이 들어 두 사람의 손이 서로 얽히자 엘리너는 그들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온전한 구조가 아니었고 상처투성이에 불완전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랑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화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알렉산더와 제가 한 일은 기존의 방식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우리의 기반에 균열이 생겼음을 직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이 무모하고 심지어 이기적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되돌아보니 그 행위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뢰가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지, 조심하지 않으면 친밀감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실, 즉 예상치 못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폭풍이 지나간 후에도 뿌리가 땅속 깊이 뻗어나가듯 수년간의 표류 후에도 다시 그 기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길을 추천하겠어요? 아니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는 고유한 역사, 도전, 역학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독특한 관계입니다. 우리에게 효과가 있었던, 아니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해준 것이 다른 커플에게는 파괴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환점이 되었고 일상과 침묵 속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후에도 여전히 발견해야 할 것이 있고 서로를 재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뢰, 질투, 충성심은 모두 사랑의 테피스트리를 구성하는 실과도 같습니다. 때때로 그 실은 압박감으로 인해 닳아 없어지기도 하고 소홀함이나 오해로 인해 닳아 없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력과 인내, 정직함을 통해 이전보다 더 강하고 탄력적인 실로 다시 엮을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해온 일이 바로 이 직조 작업입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우리는 결혼 생활의 파편들을 이어붙이고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불완전함을 포용하면서 부서진 부분을 수선해 왔습니다. 지금 알렉산더와 함께 앉아 하늘을 금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석양을 바라보며 저는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평화를 느낍니다. 피부에 닿는 공기는 시원하고 귀뚜라미 울음소리, 바람에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 등 자연의 조용한 윙윙거림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찾았고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안정적이었고 나는 우리 사이의 무언의 연결에 감사하며 부드럽게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은 말이 필요 없으니 침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그의 얼굴의 주름, 머리카락의 은빛 줄무늬, 눈의 평온함을 바라보며 그를 바라봅니다. 그도 저처럼 세월이 흐르면서 변했지만 그의 존재에는 집처럼 느껴지는 친숙함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사랑이란 서로를 놓치지 않고 인생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끌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사랑이란 서로 멀어졌을 때 다시 돌아오는 길도 찾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지저분하고 불완전하며 종종 고통스럽지만 쌓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의심의 순간도 있을 것이고 오래된 두려움이 다시 떠오르거나 새로운 도전이 닥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옆에 앉아 그의 손의 무게를 느끼며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계속 노력하기로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서로를 선택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실수를 피하거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이 이 모든 것의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힘들 때에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재건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햇살이 지평선 뒤로 사라질 무렵 저는 알렉산더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그 순간의 따스함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사랑의 회복력 자체에 대한 희망이 느껴집니다.